안녕하세요.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4시 13분입니다. 제가 있는 LA는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13분,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그저께 또 그저께 이틀간 비가 내리면서 어제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었는데요. 이제 기온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려고 햇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서울 날씨는 어떤지요? 여기 LA보다는 조금 더 추울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독감이나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마지막 주, 오늘 마지막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인데요. 같이 검토하면서 오늘 대응하면서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올려놨는데요. 어제는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 쪽으로 우세할 거라는 이런 시장의 바람이 또 반대로 움직여 가지고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, 이런 결과가 앞으로 그 완전한 상원의 결과는 12월 달 돼야 조지아주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한 석이 문제입니다.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지만요, 상원에서의 이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. 조금 전에 미국에서 이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. CPI, 커스터머,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.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4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한 6%대까지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6.2%까지 완전 폭등입니다. 이런 그 폭등세가 그동안 움츠렸던 증시의 완전히 활력소가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증시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서 더 크게 올라올 걸로 보고요.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이 투심을 완전히 자극하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까지 또 자극하게 생겼습니다. 어제 코스피가 2402포인트로 2400선을 겨우 지지하고 끝났고요. 또 707포인트로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겨우 지지하면서 이렇게 끝났는데요.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. 아무튼 이 소비자 물가지수 중간선거 발표 이후에 바로 이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. 이 상승세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그 둔화돼 가지고 이런 예상치가 지금 7.9%였거든요. 시장에서 이 7.9%를 예상했는데 0.2% 떨어졌다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12월에 FED에서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피봇이 있을 것이다,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것이다, 이런 예상을 하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6월 달에가 9.1%로 9%대까지 올랐었거든요. 여기서 지금 7월에도 뚝뚝 떨어졌습니다. 그런 그 흐름이 7월에는 8.5%, 그리고 8월에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8.3%, 9월에는 8.2%, 조금씩 떨어졌거든요. 근데 이제 10월 달 발표가 이번 11월에 난 건데 7.7%입니다. 무려 0.5%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 차이가 나서 이런 폭등세가 나오는 건데요. 우리 이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.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이 CPI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.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속도 조절에 또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. 이런 그 CPI 발표 때문에 연준이 다음 회의인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,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. 모든 것들이 이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를 갖고 있는 게 사우디입니다. 사우디 때문에 뭐 건설주, 수소주 뭐 전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하루 자는데 2,200만 원 드는 롯데호텔에 사우디 왕세자가 이 또 묵을 것이다,
객실 수백 개도 한 번에 다 지금 예약을 한 상태고요. 오는 17일, 그러니까 14일이 월요일이니까 14, 15, 16, 17 다음 주 목요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. 아주 좋은 객실에서 지금 묵는다는 게 확정적이고요. 지금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거기서 가장 좋은 방에 수행원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그 롯데호텔을 완전히 통째로 예약을 한 것 같은 이러한 예약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71조 규모의 이 스마트시티, 네옴시티 그리고 사우디와의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. 조금 이따가 테마와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빈살만이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그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 전체 건설시장 모든 데에 이 활력을 불어넣을 거고요. 이러한 흐름들은 며칠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지금 현재 오늘 관심을 갖는 그래서 종목이 일단 또 히림입니다. 이런 히림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는데요. 어제도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. 연 이틀째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이 있는데요. 제가 히림을 우리 불금봉 C3이 종목 탐구의 추천주로 금주의 추천주로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네옴시티 지금 추경에 걸려서 그런데요. 그래도 한번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또 코롱 글로벌 이거 역시 네옴시티 관련주인데요. 이것도 또한 이렇게 까만 삼각형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투경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렇지만 코롱 글로벌, 히림 두 개 네옴시티 관련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오파스넷이 올라오는데요. 한동훈 관련주입니다.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하는데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렇고요.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 그러니까 시진핑과 바이든의 이 정상회담이 있을 것도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G20에 참가를 합니다.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익을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되는데요. 검찰이 지금 이재명 구속 때문에 정진상 오른팔 또 왼팔인 김용 구속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이 이재명 쪽으로 갈 것이다. 거대 야당의 이 당대표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.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오파스넷이 지금 한동훈 관련주인데요. 검찰의 이재명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 오파스넷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. 이 오파스넷이 결국은 정치 테마주인데요.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 11일 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검찰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관심권 안에 있습니다. 이 오늘 세 개의 관심주가 있는데요. 히림, 코오롱 글로벌 이 두 종목이 네옴시티 관련주고요. 한동훈 관련주, 오파스넷까지 우리의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제 굉장히 우리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요. 또 환율이 잘 3일간 떨어지다가 이렇게 12원 올라서 1377원대까지 왔습니다. 135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앞으로 좀 안정적인 환율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히림, 코롱 글로벌, 인디에프가 아주 크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인디에프 완전히 큰 상승이 있습니다. 이런 메가급 프로젝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할 가능성 굉장히 많은데요. 앞으로도 히림이나 코오롱 글로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
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빈살만 이 왕세자의 방한과 더불어 네옴시티 큰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한하게 되면요, 사우디하고 에너지 협력, 사우디가 이제 석유도 많고 에너지 나라입니다. 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, 생각보다. 그래서 이 민주당 바이든 쪽에 뭐 풍력이라든가 또 이 태양광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우세하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.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대명에너지가 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.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좀 움직일지는 제가 이 테마를 보면서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. 그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도 오늘 가장 크게 움직일 거는 사우디와 관련된 이런 에너지, 인프라, 스마트 시티 이런 관련주들이 빈살만 방한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움직일 만한 이 네옴시티가 이 테마고요. 그 다음 테마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리튬, 그리고 폐배터리,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. 리튬 가격은 뭐 연일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.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가 차익 매물이 엄청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20%까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그 상황이 앞으로도 그래도 금양 빼고는요 전체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이러한 부분입니다.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강원에너지 같은 종목이고요. 이 리튬은 언제든지 네옴시티하고 또 움직임이 같이 갈 수 있는 두 개의 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. 여기에 지금 수소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수소도 같이 움직이고 정부가 이 수소 경제 정책을 또 세부 실행안을 앞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소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네옴시티 사우디와 관련해서는 원전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대창 솔루션도 그렇고요. 또 이 관련해 가지고 부산도 그렇고 G2 파워 또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으니까 사우디와 관련해서 원전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 뭐 이런 전체적인 이 인프라 SOC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. 2050년까지 뭐 한 4번의 수주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런 반향이 일어나고 우리 이런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입니다. 한동훈을 자꾸 이 민주당에서 건들고 있어가지고 한동훈의 존재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재명 구속이라는 이 마지막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. 검찰에서 이러한 그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오파스넷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한동훈 관련주 조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은 네옴시티 테마가 가장 크게 올라갈 만한 이러한 테마로 움직일 것 같고요. 여기에 한동훈과 관련된 이러한 세 개의 관심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. 히림, 코오롱 글로벌, 그리고 오파스넷입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6%대의 급 상승한 이 나스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상당히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고요. 저와 함께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카톡으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